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의회 경선에서 최형재 예비 후보가 통과하고 이상직 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서는 안호영 변호사와 박민수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각 정당이 약속했던 공천 방식을 입맛대로 바꾸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의 총선 기획 보도. 오늘은 국정감사에 나서는 의원들의 열정과 문제점, 대안을 살펴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이전을 미루고 일부 조직만 옮기면서 이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전주시의회에서 최형재 예비 후보가 통과하고 이상직 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안호영 변호사와 박민수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공천자로 최형재 전 전북대 초빙 교수가 확정됐습니다. 이상직 현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최형재 전 전북대 교수는 ARS 전화를 통한 100% 국민 경선에서 이상직 의원보다 91표를 더 얻어 공천자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곧바로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지방의원들도 이의 신청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가 사전에 고지돼 다른 정당 후보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할 우려가 컸고 최형재 예비 후보가 경선 당일 ARS 음성 녹음으로 투표를 독려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경선이 실시되는 당일날 최형재 후보의 음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걸어서 선거인단들이 투표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한 거죠. 그러나 최형재 예비 후보는 경선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선 방해 행위도 전혀 경선 방해 행위가 아님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재심위원회를 열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3명이 경선을 치른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각각 1, 2위를 차지한 안호영 변호사와 박민수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에 최규성 의원이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신청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규성 의원은 더민주 후보로 선거에 나설 수 없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로 경선 통과자를 결정하고 있지만 낮은 응답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의회 경선을 통과한 최형재 예비 후보는 안심번호 5만 명 가운데 2,758명이 응답해 응답률이 5.5%로 나타났다며 당초 예상했던 12%보다 크게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완주 진무당 경선의 응답률도 7%에 그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한 일부 경선의 1, 2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펼쳤지만 각 정당은 오차 범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각 정당의 공천 방식을 놓고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공천 방식을 입맛대로 바꾸면서 공당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전주를 찾아 전략공천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뭐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누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것도 역시 뭐 공정한 경쟁을 갖다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간 익산, 을과 군산에서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새정치 실현을 위해 수기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수기 배심원제는 배심원들이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고 공천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결국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비 후보로 나선 정치 신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간이 절대적인 부족한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존에 꾸준히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애초부터 부공정 경선이라는 거죠. 새누리당도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새누리당은 익산, 갑과 남원, 순창 등 복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4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익산과 남원 지역에서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후보를 단수 추천해 30년 만에 첫 경선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정당의 공천 방식이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JTB 전주방송과 전북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금배지의 조건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 나서는 의원들의 열정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주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불법 유통되는 농약을 가져왔습니다. 홍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중국 살충제가 우리 농산물의 80%를 점령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2014년 농촌진흥청의 불법 농약 적발은 단 2건에 그쳤다고 따졌습니다. 그 농산물은 또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럼 국민 건강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도 많습니다. 국정감사장에 1시간이 넘게 지각하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반복되는 막말과 고성도 큰 문제입니다. 뭐라고? 야, 이 사람아, 그 말 조심해. 야, 이 사람이라니.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총평은 D학점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수박 겉핥기식 질문과 중복 질의를 없애는 게 시급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중복 질의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나오는 시정수치 사항을 검토하는 부서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개선책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전문 분야에 배치하고 증인 채택 갈등을 줄이며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이야말로 진정한 일꾼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배포한 완주 진무장 선거구 박민수 예비후보 측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할 때 출처와 보도일 그리고 조사 기간 등을 밝혀야 하는데 박민수 예비후보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는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김제부안의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인희, 나유인, 송강 등 3명의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이 면접 심사를 마친 후보들을 뺀 채 당원이 아닌 사람을 후보에 넣어 여론조사를 펼쳤다며 이는 특정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려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가 무효인 만큼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로만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도맡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전 조직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일부 조직만 옮기면서 이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현장 사무소인 새만금사업관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본부 인원은 모두 12명입니다. 정책 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새만금 본부는 현장 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의 현장 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새만금개발청사의 새만금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설립한 새만금 개발청은 세종시에 설치한 청사를 지난해 말까지 새만금 현장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사를 옮겨서 내부 개발이 본격화된 새만금의 현장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예산이 없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전 의지가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에 이전하겠다고 동의를 구해놨었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고 있어요? 청사 이전 대신 뒤늦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쯤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이전 작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과 예산 확보, 신축 공사 등을 거치면 청사 이전은 최소 4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 이전 문제도 일부 작년에도 얘기가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저런 새만금 현장 쪽으로 모든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도맡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현장 이전을 기피하면서 새만금 개발 의지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SNS 인증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SNS 인증 릴레이에는 지금까지 정의와 국회의장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등이 참여해 헌신과 봉사 등 스카우트 정신이 새만금에서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SNS에 남겼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무료 급식소가 근처에 없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밥상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열기로 부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맛있게 끓인 미역국을 옮겨 담고 장조림 고기를 볶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린 덕분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와서 봉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뜨는 노인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달에 이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면서 노인들은 식사를 위해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나운동도 아무래도 멀리요. 자주 못 가죠. 근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러죠. 봉사자들이 군산 소령동과 삼북동 등 도움이 필요하는 노인이 많이 사는 서부 지역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근처에 없어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예 굶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봉사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200여 명의 봉사자들은 운영비를 직접 마련하고 음식을 만드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이분들을 섬김으로써 이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으로 건강도 또 이 사회적인 소외감도 그런 것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들의 사랑의 밥상 나눔이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한경봉 부의장을 경징계하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한 부의장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공개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조례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시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돼지 구제역이 계속 확산돼 축산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논산에서 9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축산 차량의 이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익산과 천안의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JTB 전조방송과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 제5기 입학식이 입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입학생들은 앞으로 넉 달간 문화와 예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갖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33살 박모 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해 3살인 박 씨의 아들이 숨지고 박 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주 교도소는 어제 새벽 1시쯤 재소자 47살 고모 씨가 속옷을 창살에 묶어 목을 맨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를 6개월가량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